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26살이던 헬렌 니어링은 21살 위인 스코트 니어링을 만나 서로 존경하는 동반자로 반세기 동안 그들만의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이 평생에 걸쳐 추구하고 실천한 삶의 철학은 물질을 적게 갖고도 충만하게 살고 최대한 욕구를 줄이는 데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었다.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인이 되어 살다가 준비해온 죽음을 맞아들인 그들의 삶은 귀한 깨달음을 준다. 스코트는 100세 생일을 앞두고 더 이상 육체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힘의 부침을 깨닫고 스스로 일주일 동안 음식을 끊음으로써 헬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삶의 최선을 다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삶과의 이별이었다.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는 말을 화두처럼 삼으며 살아온 두 사람.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영혼의 동반자인 스코트가 세상을 떠나자 헬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평화주의자, 채식주의자, 사회주의자로 살다간 스코트의 생각과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담담히 이야기한다. 내 삶에서 태양은 오직 하나다. 그 태양이었던 스코트와의 첫 여행을 헬렌은 이렇게 기억한다. 우리는 채식주의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사람 역시 도살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기뻤다. 그 사람은 자신이 평화주의자이고 사람, 새, 짐승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가장 끌린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그이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더라면 함께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지적이고 생각이 깊으며 유머가 있고 솔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에게 호응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분별 있고 확고하며 균형 잡힌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우리의 첫 여행에서 느꼈으며 그 사람에게 끌렸다. 이상적인 삶은 어떤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그 이상이 관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당신의 이상이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며 정직하고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면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주마저 희생할 수 있다. 헬렌이 처음 스코트를 만났을 당시 그는 미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다.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천직이었으며 특히 사회 문제에 있어 지식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반역적인 인물이었기에 결국 11년이나 몸담고 있던 대학에서 해임당하고 학계에서 추방당했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소신에 동의하지 않았던 가족들에게서도 떨어져 나와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대해 스코트는 말한다. 사람은 대중의 생활 습관, 도덕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자신의 규범에 의해 살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에 반대되는 사회에 대항하여 거슬러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저항의 길을 따를 것인가. 나는 나에게 닥친 일들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으며 조금의 후회도 없다며 다시 한번 결기를 다진다. 그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자였고 어떠한 지지 기반도 없는 불우한 지식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헬렌을 만나 그의 삶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으며 비록 대학 강단에는 서지 못했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강연을 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인생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다. 헬렌과 스코트는 나이 차이만큼이나 서로 다른 개성과 많은 상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훌륭히 조율해내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조화로운 관계와 삶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융화되었으며 오케스트라와 같은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었다. 서로를 존중하였고 보완하였으며 서로에게 최고의 버시자 연인이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헬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늘 어떠한 예술도 삶과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곤 했는데 스코트는 예술은 그 삶에 있다고 대답했다. 스코트는 내가 일찍이 만난 이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그 이상 좋은 동반자는 없었다. 내 온갖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연장자와 사는 일은 끊임없는 즐거움이었다. 나는 여러 가지 내 개인의 성질과 습관을 참을성 있게 받아주고 이해하는 선생을 가졌다. 헬렌은 스코트의 비서 역할을 하며 가난한 뉴욕 생활을 하다가 버몬트 숲의 터를 잡고 사탕단 풍농장을 일군다. 그들이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들어간 것은 세상에서 달아나려거나 사회의 관심을 덜 갖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길은 생계를 꾸리면서도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기 위한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찾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들은 땅과 그 위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랐으며 검소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립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이마에 땀을 흘려 생계를 꾸리고 고용주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먹을 양식을 기르고 살집을 지으며 필요한 나무를 베고 자신의 생활수단을 제 손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필요 이상의 돈을 벌지 않고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며 남는 시간에는 글을 읽고 연구하고 대화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여행을 하는 등 여가 생활을 즐겼다. 헬렌은 말한다. 우리는 조화로운 우리 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범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릴 수 있는 가장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든 훌륭한 진취적인 정신과 함께 앞서가는 삶의 물결에 합류하는데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이것은 긍정하고 기여하는 삶이며 모든 행위와 나날의 삶의 목적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최선의 삶이란 어떤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임을 알았다. 두 사람은 언제나 일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우 검소하게 살았다. 그들의 삶의 과정은 무엇을 얻고 쟁취해 가는 과정이 아닌 사랑을 키우고 자신의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이었다. 헬렌은 철두철미해 보이기만 하던 사회주의자 스코트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스코트는 헬렌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을 보여주었다. 서로에게 늘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으며 다양한 흥미 분야들을 서로 나누었고, 그럼으로써 따로 떨어져 있던 관심사들이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 끊임없는 토론과 동료애로 서로의 특유한 개성을 깊이 이해했으며 나란히 따뜻하고 충족된 삶 속으로 성장해갔다. 지속 가능성이 불분명한 현대 물질 문명의 위기 속에서 니어링 부부의 조화로운 삶이 하나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삶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삶의 지침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중심에는 깊은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덜갓되 충실한 삶을 택한 니어링 부부는 삶, 사랑, 죽음이 결국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말해준다. 스코트는 스스로 의도한 목적이 있는 죽음에 대해 얘기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력해져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요양원에서 두려움에 떨며 오랜 시간에 걸쳐 죽어가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다. 마지막 무렵 누군가가 그에게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잠시 침묵한 뒤 스코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오래 살고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운 좋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우리 헬렌과 나는 반세기 동안 같이 지냈다. 우리는 두 사람이 한 팀으로서 일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일해왔다. 나는 특히 사회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서구 문명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회 양식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는 미래가 없다. 만일 미래가 있기까지는 100년은 걸릴 거라고 나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인류가 철저하고 끈기 있게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깊이 느끼고 있다. 인류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구는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체를 안고 있는 먼지 알갱이이자 전체로 하나인 의식체이다. 이 드라마에서 인류의 역할은 많든 적든 완전히 그르쳐졌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시간을 찔끔찔끔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다시 버리고 완성할 수 있을까?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것이 삶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다. 사랑하는 스코트, 우리는 50년 동안 사랑과 동지애 속에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은 결코 그 사랑의 본질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관심과 목표와 행동이 일치하는 두 사람으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면서 또한 함께해온 많은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지적이고 훈련된 당신의 소양은 나보다 훨씬 위였고 기술은 더 뛰어났으며 경험도 더 넓었지만 우리는 서로 만나서 당신이 나의 부족한 능력을 뛰어넘도록 이끌어준 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작용으로 평등하게 되었고 하나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영원히 당신에게 최상의 찬사를 보냅니다. 스코트가 세상을 떠난 뒤 헬렌이 스코트를 생각하며 하늘의 우체통에 붙인 편지 내용이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실천이 없는 삶은 무기력하고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을 직접 돌을 이용해 만들었으며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마련했고 많은 물건이 없어도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한낮에 쏟아지는 충만한 햇빛만으로도 그들의 영혼은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무작정 그 말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젊은 시절 인도의 영적 스승인 지도 크리슈나무르티의 연인이기도 했던 헬렌 니어링과 타고난 비수능주의자로서 미국의 산업주의 체제와 그 문화의 야만성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스코트 니어링이 53년 동안 함께한 땅에 뿌리 박은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충만한 삶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스코트가 100세 생일을 맞던 날 이웃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왔는데 그 깃발 하나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스코튼 이어링이 100년 동안 살아서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었다. 헬렌은 이 책을 87세에 썼다. 스코트는 세상을 떠나기 전 헬렌에게 말한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좋았어. 당신은 매우 훌륭한 동료였어. 매우요. 좋고 또 좋았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사랑스러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었어.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을 거요. 헬렌 또한 스코트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고자 했으나 불행히도 그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1995년 9월 17일 교통사고로 그녀는 갑작스럽게 92세의 일기를 마친다. 조화로운 삶, 진정으로 이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두 사람의 사랑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헬렌은 스코튼 이어링을 만나 55년의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덜 갖고도 더 많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들 두 사람 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 자취는 남아있는 우리에게 빛을 전하고 있다. 100살을 살면서 세상을 좋게 만들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한 스코튼 이어링, 그리고 그를 만나 새롭게 꽃 피어난 헬렌 이어링. 스코트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어떤 선사의 죽음보다도 깨끗하고 담백하고 산뜻하다. 죽음이란 한종말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인데 그런 죽음을 두고 요란스럽게 떠드는 요즘의 세태와는 대조적이다. 스코트는 70대의 노령이 아니었고 80대는 노쇠하지 않았으며 90대는 망령이 들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의 말처럼 스코튼 이어링이 100년 동안 살아서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러빙 앤 리빙 더 굿 라이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이상 멋진 말은 없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